당신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 애리슨 베이보스톡. 저자는 오랜 기간 출판업계에 종사해온 유명 발행인이자 에스터다. 그녀는 현재 많은 작가들의 성공적인 데뷔와 출간을 돕는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또한 킹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해마다 열리는 에든버러 도서 전시회에서 특별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성공한 작가들의 글쓰기 방법과 출판계의 진실, 책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저자는 독자에게 진심으로 글쓰기를 원하는지, 나아가 그 글을 출판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자가 진단을 하고 실제로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돕고 있다. 기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또는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 글을 쓴다. 글을 쓰기 위해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일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 아무튼 글은 자신을 표현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글쓰기는 사람이 죽고 육신이 사라진 다음에도 영원히 이름이 기억될 수 있는 매혹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누군가가 작가가 될 운명이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순이 바다미가 그랬다. 그는 25살에 다짐을 했다. 30살까지 최소한 25만 부가 팔리는 책을 써내지 못한다면 글쓰기에 대한 내 꿈은 포기하겠다고. 어느덧 그는 30살이 되었고 가끔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책을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꿈인 글쓰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존 와이틀리의 고백이다.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비 때문이었다.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우울하게 보낸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딸과의 말다툼으로 장식하고 아내에게 잔소리까지 들은 어느 날 비가 내렸다. 창밖에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를 보면서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후 30여 년 동안 이어진 나의 글쓰기는 이처럼 완벽하고 멋진 시작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의 지금은 성공했다고 본다. 아직도 글을 쓰고 있으니까. 헤더 홀든 브라운 작가의 말이다. 비록 주제가 생소하더라도 최고의 논픽션은 나를 즉각적으로 글에 몰입하게 만든다. 최고의 소설이 그러하듯 좋은 논픽션은 주제가 확실하고 생생하며 거침없이 유려하고 문체와 문장이 주제와 잘 어울려진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책은 현대의 언어와 불협화음이 없어야 하고 당대의 자서전은 주인공과 작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매우 기본적인 조언 하나를 하겠다. 우선 이제까지 써놓은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을 출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우리는 이미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책 한 권이 나올 만큼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로서의 자신감과 올바른 글쓰기 습관, 이 두 가지 자질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많은 글을 써보고 경력이 쌓이면서 점차 확립된다. 작가 지망생에게 창의력은 꼭 필요한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 감칠맛 나게 구성된 이야기,
독자의 관심을 붙잡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창의력에 대해 올바로 알고 창의성을 갖추고 독창성을 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어 글을 쓰다 보면 창의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휘된다. 어떤 장소나 경험이라도 창의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그 밑거름을 제대로 깔아 땅을 기름지게 만들려면 작가의 태도가 중요하다. 작가는 끊임없이 보고 듣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야기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화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사람, 자연, 사물 등의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3가지 일을 하라.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보라. 작가들에 관한 예술 프로그램과 프로필과 다큐멘터리를 보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책 소개 프로그램이나 잡지에서 추천하는 이달의 책을 꼼꼼히 살펴보라. 책을 다 읽을 수 없다고 해도 서평은 꼭 읽어라. 스티븐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자신은 매일 4시간에서 6시간씩 글을 쓴다고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매일 글을 쓰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인물들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 소설 속 인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방문까지 꼭 닫아 놓으라고 말한다. 그 공간에 오롯이 자기 자신만이 존재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랄프 키스는 말했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쓸수록 좋은 글이란 화려한 기교보다 내면의 신념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면의 세상에 들려줘야 할 뭔가가 있다는 확신은 문학적 스킬보다 더 중요하다. 독자의 관심을 붙잡는 작가들은 독자의 옷깃을 꼭 부여잡고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작가들이다. 작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객관적인 자기 비판이다. 자기 비판은 원고를 한쪽에 치워 놓았다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볼 때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다. 혹은 처음부터 새롭게 자신을 독자라고 설정하고 원고를 읽는 방법도 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비평가는 자기 자신이다. 책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그 조언은 도전하기 쉬운 과제가 아닌 것 같다. 읽는 것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글쓰기와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흔한 핑계는 시간 부족이다. 기억하자. 훌륭한 작가들은 엄청난 다독가였다. 글쓰기는 자기 완성이다. 책 한 권을 완성해보라. 첫 책을 출간할 때의 기쁨은 나는 잊지 못한다. 어느 대학교의 시험지에 내 책 속의 글이 예문으로 나온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행복했다. 아무튼 내 첫 책이 나에게 준 선물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소중한 선물을 받을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